다 했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강론 중에서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네, 페이지 72페이지요. 네, 경제론 중에서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2페이지 보시면 이 수요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 수요의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모합니다. 네. 수요의 개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수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야, 그건 수요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수요라는 거는 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게 수요라는 거 다 아시죠?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수요란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볼게요. 줄은 치지 마시고요.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 일정 기간줄 하나 쳐보고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자, 거기 구매하고자 줄 치고요. 하고자는 동그라미. 하고자는 동그라미. 하는 욕구 줄 치세요. 그럼 한마디로 수요라는 거는 보니까 어떤 물건, 거기 재화나 용역이라고 돼 있죠. 재화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건을 얘기해요. 상품인데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한다. 용역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되어 있네요. 즉 수요란 짧게 얘기하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얘기한단 말이야.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그래서 수요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자, 그런데 수요량이라는 것도 있거든. 사실 이 수요와 수요량을 구별하는 것은 크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굳이 이제 구별하려면 구매하고자 하는 얘는 수량이에요. 수량. 물론 이 앞에 특정한 가격에 이런 말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너무 길면은 굳이 그러니까 그냥 수요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고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구매하고자를 줄을 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하고자라는 거는 실제로 구매한 겁니까? 구매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의도를 얘기하거든요. 의도예요, 의도. 수요든 수요량이든 다 의도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 73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사전적 개념 돼 있나요? 사전적이라는 건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의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수요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이므로 사전적 개념이다. 자, 2번 별표입니다. 자, 줄 치겠습니다.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구매량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수요량이란 구매한 수량이다 그러면 돼, 안 돼? 구매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매하고자 또는 구매하려는 이런 의도가 나타나야지 구매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수요량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량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유효수요라고 있나요? 자, 유효수요 줄 치세요. 유효수요 줄 치시고. 네. 유효수요의 뜻을 알아야 돼요. 유효수요의 뜻을.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수요. 보이세요? 줄 치세요.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수요. 그리고 거기다가 구매력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구매력. 그럼 유효수요가 뭐냐?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수요라고 그럴 때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거를 얘기하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은 수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수요 또는 수요량을 얘기할 때는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돼.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은 수요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매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줄 치겠습니다. 구매력에는 줄 치고요. 금융대출금 줄 치고, 정부 보조금 줄 치고, 포함 동그라미.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구매력은, 소득은 당연히 구매력이죠.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구매력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득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정부의 보조금도 구매력에 포함이 된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럼 시험에 부동산 수요에서의 구매력이란 가처분 소득만을 의미한다. O 몇 X입니까? X다 이 말이야. 대출도 포함이 된다.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에요. 거기 보면 잠재 수요라고 있나요? 잠재 수요 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제가 다른 줄을 치기 전에 잠재 수요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재 수요는 구매력이 없는 수요예요. 구매력이 없는 수요. 잠재 수요 뜻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는 뭐라 부르고요? 유효 수요.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요? 물속에 숨어 있어 지금. 곧 얘가 구매력만 갖추면 수요로 탁 튀어나올래야. 그 잠재적 수요란 말이에요. 예비 수요라고도 그럽니다. 자, 그래서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다, 잠재적 수요다? 유효 수요. 그럼 잠재적 수요는 수요입니까? 수요가 아닙니까? 수요가 아니야. 그 이름을 그냥 수요라고 붙여놨지만 진정한 의미의 수요 아니에요. 잠재적 수요는 구매력이 없어. 걔들은 수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꼭 수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임차인 정착물,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랬거든. 임차인 정착물. 그럼 잠재적 수요는 부동산 수요다, 부동산 수요가 아니다. 아니야. 그 시험에 잠재적 수요도 부동산 수요에 포함된다 그러면 O다 X다. X. 잠재적 수요는 수요가 아니야. 왜? 구매력이 없으니까.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 근데 우리가 공부를 너무 어려운 거 막 보다 보면 기초적인 거 턱 물어봐 버리잖아? 그러면 순간 답을 못 해. 여러분 핸드폰 번호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날 때 있지? 가장 기본인데. 그죠? 우리 애들 전화번호 기억 안 나고 저장을 다 해놨다 보니까.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유량, 절량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네, 유량, 절량. 거기 별표하세요. 박스 거기다가. 자, 유량, 절량 설명드립니다. 지금 수요의 개념 했고, 네, 중요하거든요. 유량과 절량. 자, 유량과 절량은 측정과 관계가 돼요. 측정. 측정이라는 게 뭐예요? 길이를 재어본다든지 무게를 달아본다든지 이런 게 측정이라 그러죠. 크기를 알아보는 게 측정 아닙니까? 이 측정을 할 때 절량과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몸무게 있죠? 몸무게. 자, 여러분의 몸무게 체중은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체중계는 옆에 있다 생각해 볼게. 체중계가 있어 여기. 여러분 몸무게 지금 바로 알 수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재산은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 여러분 재산 얼마인지. 그럼 재산이 너무 크나? 지금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지갑 열어보면 되지. 그러면 자산과 재산은 지금 바로 알 수 있죠. 이처럼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알 수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절량이라 그래요. 지금 바로 알 수 있어.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절량.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자, 울산 인구 지금 바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울산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울산 인구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절량이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길다?
그럼 어떤 글자만 기억하면 될까? 시점. 시점. 시점에 측정이 가능해. 이걸 영어로 있잖아요. 스톡이라 그래요. 영어 스펠 몰라도 이걸 알아야 돼. 스톡. 한글로 나와. 스톡.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단기 개념이다. 자, 그럼 유량은 뭐냐? 유량은 일정 시점에는 몰라.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선생님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분한테 소득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다시 물어봐. 질문이 잘못된 거야, 내 질문이. 뭐 한 달 말하는 겁니까? 뭐 1년 소득이요? 이렇게 되물어보죠, 저한테. 왜? 제 질문이 잘못됐거든. 그럼 제가 소득을 물어볼 때는 선생님 한 달 동안의 소득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의 소득이 얼마입니까? 하고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알 수 있죠. 맞아요? 이런 게 유량이에요. 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경주 유원지에 놀러 갔어요. 갔더니 자전거를 자전거를 빌려준대. 그러면 가가지고 이 자전거 타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1시간에 5,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부른다? 유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뭡니까? 근데 기간이죠, 기간.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량은 영어로 플로우라 그래요, 플로우. 플로우. 장기 개념이에요. 자, 양동이에 지금 이 양동인데요.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있어요. 그럼 이 물의 양을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물의 양, 고여있는 물의 양을 알 수 있죠. 이게 저량이에요. 이게 스톡이거든. 영어에서는. 저게 스톡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멍을 냈어요, 이렇게. 그 물이 이제 새겠죠. 맞아요. 자, 이 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지금 시점 개념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1분 동안 흘러가는 양, 이렇게 얘기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은, 자, 소양강 댐을 방류했어. 그럼 기자가 뭐라고 해요? 1초 동안 방류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흘러가는 양은 시점 개념이 없단 말이야. 이게 지금 유량이고 고여있는 거는 저량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느냐? 일단 저량은 시점이고 스톡이고 단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유량은 기간이고 플로우고 장기라는 걸 기본으로 알아야 돼. 이것도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저량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얘를 물어본다고요. 유량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얘를 물어봐요. 이걸 여러분 암기를 해야 돼요. 잘 틀려. 그런데 이거를 잘 틀려. 그러면 저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산, 부채. 자, 질문해 볼게요. 가격은 저량일까요? 유량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얼마예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죠? 가격,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저량이에요. 기본이다,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것들이, 이건 기본이고,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인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 대한민국의 지금 통화량 지금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통화량. 재고 알 수 있나요? 우리 학원의 책상 재고 지금 바로 세어보면 되죠?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저량이에요. 지금 세어볼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저량입니다. 자, 나중에 교재에 줄을 쳐드릴게요. 자, 유량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소득이에요. 소득, 사용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유량이야. 그러면 사용료의 대표적인 게 지대거든. 지대가 뭐냐면 토지 사용료죠. 사용료.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생산량, 거래량. 자, 그리고요. 제가 전에 단기, 장기를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신 분은 지금 이렇게 기억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신규 공급량. 여기 신규라는 거는 장기 개념이에요.
우리 장기라는 것은 신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을 장기라 그러거든요. 그 대표적인 유량의 얘들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유량, flow, 일정 기간 개념이고 그 밑에 얘가 쫙 나와 있죠. 자, 임대료, 지대 이런 것들은 다 사용료예요. 사용료는 다 유량이라고요. 그 다음에 소득재가 유량이라 그랬죠. 자, 신규 주택 공급량인데 신규 동그라미 해야 돼. 신규. 그리고 생산량, 거래량 이런 것들 다 줄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시면 이자 비용이라고 있나요? 이자 비용. 자, 우리 이자라는 것도 한 달 이자, 1년 이자, 열흘 이자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줘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유량이지만 비용도 유량이라는 거예요. 자산 부채가 절량인 것처럼 소득과 부채, 수익과 부채 이런 것들도 수익과 비용, 소득과 비용도 뭐가 된다? 유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량 보세요. 가격, 가치, 지가가 뭔데? 토지 가격이잖아. 지가는 절량이지만 지대는 유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재고량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보급률은 줄치고 별표예요. 이런 거 여러분 너무 헷갈려요. 주택보급률은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이 얼마입니까? 국토부에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르쳐 줍니다. 주택보급률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 유량이에요. 자, 동서정권에 나가 있는 김아무개 기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주택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늘 하루 동안 주택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거래량이라는 건 없어요. 1시간 동안 거래량, 1분 동안 거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량, 유량입니다. 거래량은. 근데 보급률은요. 저량이에요. 보급률 저량이다. 자, 그런 것들 몇 개 지금 나온 거 대표적인 거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그럼 거기 보면 잔금이라고 있잖아요. 잔금 유량일까 저량일까? 잔금. 당연히 저량. 은행에 가가지고 내 지금 대출 잔금 얼마인데요? 그럼 잠깐만요. 바로 가르쳐 주죠. 잔금 지금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량 저량은 중요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놔야 돼. 자, 넘길게요. 사실은 유량 저량은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얘가 한동안 안 나왔거든. 한동안. 그래서 31회 때 제가 나올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74페이지에 3번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던 애가 한 번 나오면 연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량 저량은 잘 봐놔야 된다. 한번 볼까요? 3번에 다음 중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얘를 물어보는 문제죠. 지금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 가계 자산 저량이라 그랬거든. 지금 통장 까보면 된다. 통장 까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노동자 소득 한 달 소득이 어떻게 돼요? 이런 개념 보세요. 한 달 소득 유량이에요. 가계 소비 유량이야. 한 달간 가계 소비라는 거는 지금 개념이 아니고 한 달 동안의 양을 얘기하거든요. 잘했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소득도 유량이고 소비도 유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통화량은요 저량이죠. 자본 총량 돼 있죠. 총량이라는 거는 다 저량이에요. 합계잖아. 총량 또는 밑에 합계죠. 합계 이런 말들은 다 지금 바로 알 수 있어. 두드려 보면 알 수 있거든. 총량이라든지 합계 이런 말 나오면 다 뭐라고요? 저량이에요. 자,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유량이라 그랬죠. 그 작년 문제 어려웠어요. 3번은 다른 거는 할 수 있는데 소비, 총량 이런 데서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몇 개인가 물어봤잖아. 짜증나 이런 거. 제일 싫어. 몇 개. 화난다니까. 기억니은 디귿보다 더 안 좋아 얘가. 다음 중 옳은 것을 묶은 거 1번 기억니은 2번 니은 디귿 이런 건 아닌 것 좀 제끼다 보면 찾을 수 있거든. 몇 개 가장 막연합니다.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다 이거는. 맞아요. 몇 개인지 말아야 되니까 어려워 이런 게. 짜증나. 근데 이렇게 잘내. 몇 개를 잘내. 그래서 제가 유량 저량은 잘 틀린다는 거예요. 맞추는 사람이 잘 없어요. 희한하게.
자, 그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 수요 함수인데요. 자, 이 수요 함수를 하기 전에 11월, 12월 달에도 이 부분 강의를 했죠, 제가. 했는데,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들으셨던 분들도 거의 뭐 지금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량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량이라 그랬잖아요. 자, 가격이 10,000원 할 때 나는 10개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격이 변했단 말이야.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오를 수도 있고 10,000원에서 5,000원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사고자 하는 수량이 바뀌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자,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할까요? 네? 변하죠. 변하죠. 요즘 뭐 가전제품이 그리 호황이라며. 네? 가전제품이. 돈 많은 사람들 많아. 그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지금 가전제품 역대 최고 호황이랍니다. 가구하고 이런 것들. 집에만 있으면, 야, 우리 가구 이렇게 안 좋았나? 야, 바꾸어. 뭐 이런 거야. 집에 TV 안 보고, 야, TV 화질이 왜 이래? 바꾸어. 뭐 이거야. 밥도 안 해 먹다가 갑자기 밥을 해 먹으니까 밥통이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 밥통 바꾸어. 뭐 이런 거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소득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다. 코로나도 수요량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죠.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자율이 변해도, 우리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이자율이 변해도 부동산 수요량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도 다 변하는 거고, 얘도 변하고 있네요.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이죠. 이거는요, 결과예요. 맞아요? 자, 이 원인에 해당하는 건 얘들 변하잖아요. 변하는 걸 변수라 그래요. 변하는 게 변수야. 그럼 얘도 변합니까? 변하죠. 이처럼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그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시험 이런 거 가지고 독립변수가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럼 결과변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도 그래요. 이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죠. 그럼 이 원인 변수,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영향을 받고 있죠. 이처럼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을 때 이런 둘의 관계를 함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게 함수 관계라 그래. 함수 관계라는 거는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그럼 함수 관계라는 게 나오면 독립 변수도 있고 종속 변수도 있다. 자, 그런데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이 변하고 있죠. 이런 함수를 수요 함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수요 함수라는 것은 결국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와 영향을 받는 수요량과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수요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잊어먹으시면 좀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수요량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가격이나 소득이나 이자율이나 뭐가 변할 때 어떤 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수요량이 영향을 받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 보면 가격, 소득, 이자율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근데 거기 변하는 원인들 중에서 가장 수요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가격 변화거든요. 가격이 다른 소득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요량에 더 많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공부해야 될까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 그게 중요하지.
지금부터 그걸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75페이지 보면 수요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까? 수요 법칙 줄칩니다. 자, 수요 법칙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수요 법칙의 옆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적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줄 치고요. 여기도 줄을 치세요. 저기 왜 이를 줄을 쳤냐면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하지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의 법칙은 결국 빌라 가격과 빌라 수요량의 관계. 맞아요? 교탁 가격과 교탁 수요량과의 관계. 무한하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표현할 때는 해당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 수요량의 관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보통.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수요량의 관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다. 이 글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제 줄을 쳐야 돼. 자, 줄 치겠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맞나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돼? 감소하죠. 반대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알면 좋은데 그거 몰라도 괜찮다. 수요의 법칙은 뭔지를 몰라도 되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이게 변수라 그랬잖아요. 변수. 그럼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지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랬죠. 자, 이때 이 두 변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지금 변하니까 변수고 얘도 변하니까 변수잖아. 근데 이 두 변수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거든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변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이 둘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이거를 부호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관계라고 그래요. 한자로는요, 역의 관계라고 그래요. 부라고도 그래요. 마이너스가 부거든. 네 번째, 아까 제가 이게 함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반비례 관계 있는 함수를 감소함수라 그래. 이 네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다. 맞아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역의 관계이다. 맞습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감소함수의 관계이다. 맞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다. 알아놔야 된다. 수요 공급부터는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많이 안 들어봤거든. 근데 알아놔야 돼.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근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더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더라. 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걸 우리가 반비례라 그러고 마이너스라 그러고 역이라고도 그러고 감소함수라고도 그런다. 됐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수요의 법칙이란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 결과를 딱 기억해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결과는 항상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우리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수요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수요 곡선이라고 있나요? 자, 수요 곡선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법칙까지 했고, 수요 곡선은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 그래도 됩니까? 되지.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럼 제가 수요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여기 중에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수요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가격 적고 여기 수요량 적어도 되고 여기 가격 적고 여기 수요량 적어도 되겠지만 약속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프가 그림으로 잘 안 나와요. 이런 그래프는 그림에 시험에 잘 안 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혹시나 시험에 그래프가 나오면요. 자, 그래프 나오면 뭐 보라 그러던가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을 본다. 뭘 본다? 축을 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려져 있는 모양 그림 그래프는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어떤 그래프를 봤는데 여기가 지대, 여기가 거리야. 여기 뭔가 그래프가 이런 게 하나 있어. 그럼 얘는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까?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축을 봐야 돼. 축을. 그래야 이게 뭘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어떤 관계였냐면 반비례 관계였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랬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지금 한 개 10,000원이야. 야, 너 한 개 10,000원이면 너 몇 개 살래? 그랬더니 나 2개 살 건데 2개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사과라 그래 볼까요? 사과의 수요량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격이 7,000원에 몇 개 살 건데 7,000원이면 좀 더 사야지.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죠. 맞아요? 야, 그럼 가격이 5,000원 하면 몇 개 살 건데 5,000원 하면 4개 사지 뭐. 자, 가격이 내리니까 수요량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더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점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인가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인가요?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죠. 10,000원 할 때 2개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 점도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냅니까? 7,000원일 때 3개라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점이잖아. 요 점은 마찬가지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점은 전부 다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들이죠. 자, 이런 점들을 쫙 연결했다.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세세하게 안 했지만 여기도 다 하나의 점들 다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처럼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쭉 연결한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선을 뭐라 부르냐면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요곡선. 그럼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맞아요? 시험에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답으로는 잘 안 낸다.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하향이라고 불러요. 이건 우리 입에 잘 안 익어. 기억해야 돼. 입에 잘 안 익어. 수요곡선 어떤 형태다? 우하향, 우하향, 우하향. 수요곡선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하향.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럼 일로 가봅시다. 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인데, 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곡선이잖아요. 그럼 수요곡선이 어떤 형태라 그랬죠, 조금 전에? 우하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반비례, 마이너스, 역, 감소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된다? 우하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저기 그림을 하나,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죠? 뭔지는 몰라? 근데 지금 어떤 형태야, 쟤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대와 거리는 반비례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지대와 거리는 마이너스 관계이다. 지대와 거리는 감소함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우하향으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저 둘의 관계가 반비례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 관계야. 잘했어요. 자, 수요곡선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수요 법칙이 뭔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잖아. 수요 법칙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곡선 형태임을 설명해 준다. 그럼 우하향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말이 짧지만 이걸 풀었으면 이 뜻이잖아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임을 나타낸다.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동그라미 3번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안 지우셔도 됩니다.